여러분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는 100%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쩌면 당신은 그분에게 100%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던 2023년 1월 25일 그날은 아내 A씨도 아무리 생각해도 연락 안 하는 애가 아니거든. 출근 안 하고. 남편 강씨도 1월 24일 날 저녁 8시 반에 저희 직원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직장조차 출근하지 않고 사라진 날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사라진 부부. 먼저 이 부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버랜드에서 일하면서 만난 두 사람은 기숙사 생활을 했던지라 서로의 끼니를 챙겨주며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주던 사이. 꽤 긴 시간을 같이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기숙사 앞 모퉁이에 앉아서 캔커피 마시며 은근슬쩍 운띄움. 하지만 고백은 하지 않고 전화로 고백함. 아내 A씨와 남편 강씨는 그렇게 동료이자 친구인 그를 연인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부러웠죠. 잘해주니까 남자애가 되게 그냥 온순한 애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착한 애. 신랑은 만날 수 있는 주말엔 매번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며 나란 여자를 만나러 왔었다. 이제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30대가 되었고 그렇게 우린 부부가 되었다. 맨 오니까 되게 성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둘 사이가 좋구나. 우리 딸이 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쳐다보면 꿀이 뚝뚝 떨어져 집에 와서도. 성실하고 착하고 금술이 좋았던 이 부부. 이 부부는 왜 갑자기 일상에서 사라진 걸까요? 자, 그럼 다시 실종 당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이라고 인지된 2023년 1월 25일 아내 A씨는 그 어떤 연락 없이 결근을 합니다. 좀 늦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했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전화를 받을 수 없는데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택배를 하는 게 떨려서 갔더니 문을 두드리고 해도 전혀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파출소에서는 빨리 위치 추적부터 해야 되니까 일일이 신고를 바로 하세요 하더라고. 자, 그렇다면 남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실종 전날인 24일 저녁 아내 A씨가 남편 회사 이사에게 남편 휴대폰이 아예 안 되고 본인 것은 통화가 안 돼서 내일 핸드폰을 같이 바꾸고 출근할 수 있을 거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일상적인 출근이 불가능할 거라고 알린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의문이 하나 들죠. 왜 아내 A씨는 같이 휴대폰을 바꾸는데 남편 회사에는 정상 출근을 못할 것이라고 알리고 정작 본인 회사에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상합니다. 뭐 더 지켜보죠. 여하튼 이렇게 알고 있던 남편 상사는 핸드폰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하루 종일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녁도 그렇고 계속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이상하다. 저희 직원 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실종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실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했더니 샤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물론 그대로 켜져 있고 저녁은 먹었던 것 같아요. 둘이 다 갈비도 이렇게 프라이팬에 볶아져 있는 것 같고 싱크대에 그릇 수저하고 젓갈 이렇게 2개씩 있는 거 보니까 보일러도 켜져 있고 먹은 흔적도 그대로 있다면 외출을 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이지 않은 타인에 의해 사라진 것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언제 사라진 걸까요? 이 둘의 마지막 행적은 실종신고 3일 전인 22일 설날 연휴를 맞아 아내 A씨의 친정집에 방문했던 거였는데요.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소고기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먹었거든요.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서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46분 귀가 전화를 합니다. 응, 엄마 고속도로에서는 별로 안 막혔어. 그냥 그러고 끊고 딸이 아침에 막 가져간 거 상 차려놓고 전화하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오후에 이상하다 얘 전화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전화해봤더니 안 받더라고요. 자, 결국 A씨는 22일 저녁 8시 46분까진 생존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 어머니가 통화를 했던 오후 3시경에는 이미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하나가 또 걸리죠. 그 다음날이 24일 날 보냈던 이 문자의 정체는 뭘까요?
남편 직장에만 연락을 하고 정작 본인의 직장과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엄마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슬슬 왁구가 그려지죠. 그리고 경찰은 휴대폰 신호를 통해 위치 추적을 해봤는데요. 위치 추적해보니까 인천, 영종도 쪽이었어요. 마지막 GPS 기록이 집에서 꽤 떨어져 있는 영종도였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고 출국 기록 확인해보자 그랬더니만 출국했더라고.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강씨 주위에 아내 A씨가 없습니다. 홀로 베트남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 A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출국할 당시가 23일 오후 8시 16분입니다. 그렇다면 23일 남편이 출국을 했는데 그 다음날 24일 아내가 핸드폰 고장 관련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뭔가 수상하다 여긴 경찰도 남편 강씨의 동선을 파악해 봤는데요. 동선이 좀 이상합니다. 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굳이 돌아간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한마디로 경유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태안군 안면도였는데요. 그곳에서 출국 당일 오후 남편 강씨의 차량이 여러 CCTV에 의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이상한 행적이 나타납니다. 약 8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두 CCTV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50분이나 소요가 된 겁니다. 1분도 안 걸릴 거리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수지밖에 없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1월 31일 경찰은 저수지를 본격적으로 수색합니다. 그리고요,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서 아내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아내 A씨의 시신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10여 군데의 자창과 복부에 큰 절창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욱 특이한 것은 자상은 전부 사후자상이에요. 사후자상. 일단은 질식사한 걸로 보니까요. 뒤에서 졸랐으니까 뒤에서. 특이합니다. 10여 군데의 자창 및 절창이 사인이 아니다. 사인은 끈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요. 그 후에, 즉 사후에 10여 군데의 자창과 복부에 큰 절창을 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친놈이어서? 아니면 분노 표출이었을까요? 아니죠. 분노 표출은 보통 살인을 잔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일까? 이 상처로 봤을 때 이미 죽일 당시 저수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구멍을 내면 부패가스에 의해 사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복부에만 기다란 절창이 있는 이유도 부패가스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복부입니다. 그래서 복부에 더 큰 구멍을 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식범의 소행이고 계획적인 범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당연히 남편 강씨죠. 그리고요, 남편인 30대 A씨가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인 지난 2월 10일 필리핀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을 나갈 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 어떻게 필리핀에서 잡혔을까요? 이 강씨의 동선이 또 대단합니다. 먼저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고 거기서 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로,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진짜 남편 강씨가 범인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금술 좋은 아내를 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범인이 맞을까요? 여튼 이런 것들은 한국으로 송환해서 추궁해보면 되겠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현지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5월 21일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서 강 씨가 6m의 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5월 29일 필리핀 경찰에 의해 강 씨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 당시 강 씨 옆에는 2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임 씨라는 남자와 김 씨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kg에 달하는 많은 양의 마약이었습니다. 수용소 탈출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제 마약 소지 혐의로 필리핀에서 체포가 됩니다. 묵비권 행사했고요. 이제 필리핀 내에서도 범죄 사실이 있으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전까진 한국 송환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필리핀 경찰의 브리핑이 있던 날, You killed your wife in Korea. Is it true, sir? I don't kill. You don't kill? No, he said he didn't kill. 사실은 아내 A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남편 강씨.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이제 남편 강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비쿠탄 수용소 수감 당시인 지난 3월 28일 친누나와의 통화 내용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별말 안 하고 이게 약간 흥분 상태에서 내가 다 잡아 죽인 그 범인 범인이 따로 있고 자기가 잡아 죽이겠다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통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이천에 있을 때 투잡식으로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마약인지 몰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약이더라고. 물건만 이렇게 전달해주면 돈을 준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기 직원들 2명 보낼 테니까 얘기해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됐었어. 국내에 있을 때부터 마약 배달 일을 할 예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일날 갑자기 저녁 때 이제 뭐 막무가내로 찾아온 거지. 자고 있고 잠깐 서류만 하면 보자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문 열어줬는데 그 서류 보여주고 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다리 쪽에 따끔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 그 무리들에 의해 기억을 잃었다고 말하는 강 씨. 그 아침에 이불 덮여 있는 것만 남아있어. 깨어나 보니 아내 A 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은 기억나? 얼굴은 대충 기억나는데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 연락처나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어차피 약 팔아먹는 놈들이라 아이디 바꾸고 이래가지고 찾아야 돼 일단. 자, 여기까지는 정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등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라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기도 쉽죠.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이 강 씨 머리의 한계였습니다. 너는 집에서 어떻게 나갔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기억을 잃기는 했어.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 거기 시엠동에서 새벽에 깼는데 무슨 호텔이었어.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나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일단 머리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 학창시절 성적도 그닥 좋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남편 강 씨의 말이 왜 아무 말 대잔치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씨의 말대로라면 22일 저녁부터 24일 아침 CM림에서 눈을 뜰 때까지 본인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듯이 23일 강 씨는 안면도에서도 공항 CCTV에서도 그 모습이 찍힙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이 어떤 약에 의해 조정된 듯한 모습도 아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비쿠탄 수용소에서 같이 있던 수감 동기의 진술이 있습니다. 일주했어? 친구들하고 짰다. 지인들하고. 3명 자기가 거기 포함이 된 거고 지인 중에 강도로 유정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돈 그래서 와이프도 뺏으려고 방에서 와이프가 말하고 방에서 실갱을 하고 졸라 죽여서 죽인 걸 자기가 못하게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나게 같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가 쓰다가 이 두 명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필리핀으로 도망간 것 같다. 이 두 명이. 자, 일단 블랙아웃 상태라고 했던 그 시간에 아내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자기 논리를 자기가 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죽여서 그들을 잡으려고 필리핀으로 왔다라고 했는데요. 후원 자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장기 하게 써야 된다고 해서 연설 전날에 여권을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설 연휴 전날 회사에서 여권을 찾아간 강 씨가 베트남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시점은 1월 22일 저녁입니다. 이때는 처갓집에서 돌아오던 시간이었죠. 아내 A씨가 운전을 하는 동안 강 씨는 비행기표를 예매한 겁니다. 그리고요, 블랙아웃 상태에서 깼다던 그 CM림의 호텔도 강 씨가 인터넷으로 3박 4일을 예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인근 식당에 강 씨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여자도 데리고 다닙니다. 해외에서 강 씨는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한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요. 도대체 그 현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아내 A씨가 사망한 1월 23일부터 이상하게도 해외에서 순차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총 4,3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동선이 남편 강 씨의 이동 동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정말 까도 끝이 없는 정말 까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강 씨가 아내 A씨를 살해하지 않았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제 강 씨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착하고 성실하다고 했던 강 씨는 저는 그 친구랑 아예 1도 기억 자체가 없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도 물어봤더니 다들 모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도박을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복권방이 10분에 한 번씩 당첨하는 그런 복권방을 자주 가긴 했어요. 회사 동료에겐 도박을 좋아하고 카드 사용이 말이 안 되는 곳에 쓰여진 게 있었어요. 이상한 술집이더라고요. 여자를 밝히는 아니에요, 안 갔어요. 대답하니까 저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거짓말쟁이였고요. 간부들 회의하면서 나왔던 게 57 보관장과 음주 연락도 유흥에 못 이겨 탈영을 하고 불명예 제대를 한 군인이었고요. 심지어 전과자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여자 기숙사를 불법으로 침입을 한 건데요. 누가 저희 책상을 막 칙칙칙 하길래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니 누구신데요? 하는 신랑이를 하는 와중에 친구들이 깨서 불을 켜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앞머리 있는 웨이브 있는 가발에 똘테 안경을 썼고 립스틱은 이미 제 거를 칠하고 있었어요. 하얀 나시, 민소매, 카드 팬츠 그리고 맨발이었어요. 여장까지 하면서 여자 기숙사에 들어온 이유는 절도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중에 방에 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청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달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청테이프 방에서 나왔다고. 단순 절도에 여장과 청테이프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시기가 바로 아내 A씨와 한창 연애 중일 때였습니다. 미친놈이죠. 정말 왜 죽인 걸까요? 주말 부부였던 강 씨와 A 씨, 그리고 강 씨는 직업상 출장도 많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늘 강 씨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남편에게 헌신적인 아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빚 때문에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남편 빚 때문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실 나 빚이 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배신감에. 얼핏 들은 걸로는 억 단위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갚았으니까. 맞벌이도 하고 이러면 빨리 갚을 수 있지 않겠냐. 아직 젊은데 뭐 이러면서 아이를 늦게 가져야 될 것 같다. 우리는 나중에 아기 나면 이글이라고 지을 거라고 태명을 하나이글스 팬이었거든요, 둘 다. 아내 A씨는 훗날 만날 이글이를 생각하며 9년 동안 남편의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글이 볼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언니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희망이 보일 무렵 정확히 1월 3일 날 첫째 주 화요일에 언니 나 큰일 났어 어떡해 이러면서 전화가 왔으니까. 사무한 게 한 2,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기한테 빌린 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불이 있는 상태에서 1월 3일 병가를 내고 대표한테 또 가불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가불 신청 사유는 일단 대전 집을 내놨었는데 부모님이 그걸로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좀 해결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얼마인데? 일단 누나 모아놓은 돈 다 하고 모자른 게 한 500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너 이런 내용 다 와이프하고 다 알고 있니? 와이프도 알고는 있고 완전 다는 몰라도 일단 알고는 있거든요. 완전은 다는 몰라도 알고 있다라는 건 뭐야? 찝찝하게 생각한 대표는 아내 A씨와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가불 내용도 병가를 낸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빠개친 강씨 회사 대표는 강씨를 해고하려고 했지만 아내 A씨가 울고불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보였죠. 저 앞에서는 이제 계속 울기만 하니까 알려달라고. 아내 A씨의 진심 어린 부탁 덕에 남편 강씨는 해고도 맞고 부탁을 했던 가불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표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평생 와이프한테 잘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이 그냥 성실히. 하지만 이것도 그때뿐이었던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헌신적인 아내, 이 아내 A씨를 왜 죽였을까요? 자신한테 헌신적인 사람이 살아있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말이죠. 현재 강씨는 금융권에 지고 있는 빚만 7,4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뢰인은 빚 독촉을 좀 피해보고자 라고 하는 목적이었지 본인의 채무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내 A씨가 열심히 빚을 갚는 동안 같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자기는 빚을 더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살해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회사 갑을 사건을 계기로 아내 A씨는 남편 강씨의 이 모든 실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아내 A씨가 이혼하자거나 그런 방향이 아닌 다시 건설적으로 꾸려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단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진 아내 A씨는 전보다 더 추궁을 하고 간섭을 많이 했을 거고, 남편 강씨는 그걸 견디기 힘들어 했을 겁니다. 이게 살해 동기죠. 1월 4일 갑을 사건 이후 2주 정도가 지난 한 20일 정도 견디다 못한 강씨가 계획을 하고 여권을 찾아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게 살해 동기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는 정말 착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우악스럽고 화 잘 내고 고집불통인 사람에게 우린 보통 착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는 말 잘 듣고 조용하고 별다른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갈등 회피주의자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용의자 김씨가 그렇게 앞뒤 안 맞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 게 세상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거짓말로 때우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되든 지금만 넘기면, 지금만 즐거우면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머리 쓰는 훈련이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아내 A씨와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세상 가장 두려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강씨 입장에선. 그래서 제 결론은 A씨 살해는 강씨 단독 범행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강씨는 필리핀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인정하지만 A씨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신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종신형을 받는 거는 인정을 할까? 그 이유는 비록 형량은 종신형으로 무겁지만 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뉴 빌리비드 교도소인데요. 이 교도소에 대해선 뉴스로 잠깐 들으시죠.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죄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곳.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에 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 명칭은 교도소지만 교도관 수가 적어 통제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감옥 오면 똑같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영웅들 해놓고 감옥 갖고까지 너무 차이가 없어. 돈이 있으면 음식을 직접 해먹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걸 이제 다행히 우리가 합니다. 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안에서 생활하고 물론 화장실도 있고 손들 해먹는데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뭐 말이 종신형이지 그냥 범죄자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는 마약 및 총기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쿠탄 수용소를 탈출하고 잡힌 세 사람은 어쩌면 잡히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강씨 머리에서 나올 만한 왁구는 아니죠. 그럴 만한 머리가 없으니까. 이런 인간을 사랑하고 헌신해왔던, 그리고 그 사람 손에 죽음을 맞이했던 A씨. 뭔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럼 끝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